근데 얼굴이 자신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뭐 요런 경우, 이제 요런 경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눈매의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그리면 눈이 나와, 눈동자를 어떻게 그려라는 거를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워버린다고. 입은 이렇게 그려서 가운데를 끊으면 느낌이 있었어. 그냥 외워버린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외워버리니까 순간적으로 퀄리티가 쉽게 나와요. 순간적으로. 이게 그림 공부의 핵심인데 순간적으로 퀄리티가 나오니까 이걸 계속 목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누군가 뭐 선생님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누군가가 또 막 이렇게 그려서 뭐 이렇게 수정하세요. 뭐 코는 여기가 아니라, 아이고, 코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야 예뻐요. 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눈높이는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올려야 맞아요. 뭐 요런 것들 보세요. 요게 요거보단 요게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 그렇구나. 코는 좀 더 요 위치에 그려야 되는구나. 눈은 좀 더 올려야 되는구나. 외워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의 그림의 미래는 멀어진다. 이런 거고. 결국엔 이 위치가 왜 여기냐. 왜 여기냐. 그거를 알려면 이 얼굴의 전체 뼈대와 형태를 다 알아야 된다고. 이 선 하나 그으려고 전체 형태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얼굴을 그릴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느끼는 함정이에요. 요런 그림체, 요런 그림체, 요런 그림체, 요런 그림체 그리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빠져요. 이 함정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하상욱 시인님 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옛날에는 문학이라는 게 참 많이 발달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글을 잘 안 읽으니까 이제 문학 쪽 많이 죽었죠. 그래서 하상욱 시인님 작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단센치, 이런 것들 또 있어요.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하는 건 가져가, 꿈꾸는 건 방해마, 단편 시집 모기 중에서.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웃기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함정인 거예요. 쉽네. 나도 시인이나 해볼까? 이런 거지.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하상욱 시인님이 이거를 쓰는 게 정말 쉬웠을까요? 정말 좀 글 몇 번 쓰다 보면 써지는 걸까? 이게 진짜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센스와 많은 문학에 대한 경험과 그런 것들이 정말 쌓였기 때문에 위트 있게 가볍게 대중들에게 친화적으로 저렇게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림체를 보면은 쉬워 보인단 말이야. 잘 그리는 분들, 이제 이런 그림체를 잘 그리는 분들 보면 뭐 여기 코도 선 하나밖에 없고 입도 이렇게 중간 끊어서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뭐 쉬워 보이네 하고 도전했는데 여기서 안 올라가요. 죽어도 안 올라가는 거지. 왜냐면 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대중친화적인 컨텐츠의 함정. 예를 들어서 또 영화 같은 경우도 있죠. 뭐가 있을까? 좀 가벼워 보이면서도 명작이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이슈를 끌었던 기생충 같은 것들, 가벼워 보이냐라고 한다면 그 기생충이 갖고 있는 작품성과 깊이에 비해서 대중들이 쉽게 봤을 때는 되게 얕게 보이기도 해요. 대중들이 쉽게 본다면 편하게 볼 수 있는.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깊고 그 안에 담겨있는 게 너무 많고, 간단하게 유치하게 얕게 보면은 얕게 봐도 재밌지만 그거 가지고 도전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는 수준의 훌륭한 영화였던 것이 킬빌. 킬빌 좋아요. 그냥 자극적이고 잔인하고 그냥 뭐 칼만 쓱쓱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린 친구들 보면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킬빌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잘 만든 영화고. 맞아요.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린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도 해요. 그것도 맞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에 취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도전해버리는 경향도 당연히 생겨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 번씩 짚어드릴게요. 일단 조금 있다가 일단은 처음에는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상을 그려야 한다. 그리고 입체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위에다가 동그라미 아래에다가 하관 박스를 단다는 생각으로 출발하면 됩니다. 이게 인물의 얼굴에 굉장히 기초가 되는 도형이니까 뭐 인터넷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요거는 무조건 지켜주시고 이 공간이 보이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때 훨씬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도 보노보노 그려왔어요. 여러분이 특히 캐주얼을 그릴 때 어려워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캐주얼을 그릴 때 그쵸?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리는 거다 보니까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올려다 보는 각도 어려워하시고 코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은 코 같은 거 뭐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눈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은 글씨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그리다가 가장 처음으로 봉착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는 코도 괜찮아. 근데 숙이는 코가 미칠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숙이는 코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숙이면은 뾰족해지거든요. 이렇게 뾰족해진단 말이야. 이게 실사면 괜찮은데 캐주얼일 때는 이게 되게 안 예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그리고 싶어서 숙이는데도 불구하고 콧구멍을 자꾸 그리려고 그러는데 숙였는데 콧구멍이 보이니까 어색한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처음 갖는 문제점들인 거죠. 요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제 차차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심플하게 그리니까 자꾸 머릿속이 심플해져요.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좋은 얘기고요. 그래서 요걸 어떤 식으로 푸냐면 요렇게 도형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관입니다. 하관 보이시죠? 여기 구형이 있고 하관을 만들어요. 하관을 만들고 조금 쪼개서 이거는 자 요거는 요거예요. 요거 들어놓은 거예요. 들어서 아랫면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려다 볼 때는. 그리고 옆에서 볼 때는 요 형태 지켜주셔야 되는 거. 이 형태예요. 일자가 아니고 아시겠죠? 요에게는 조금 이따 더 해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얼굴 얘기 또 심도 있게 계속 할 건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심도 있게 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비율입니다. 비율. 뭐 아까도 눈이 예뻤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해주시고 뭐 입이 신경 쓰이고 코가 신경 쓰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비율입니다. 비율이 예쁘면 다 예뻐요. 비율이 안 예쁘면 안 예뻐요. 연예인이 또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좀 실례지만 꺼내올게요. 그 연예인분들이 한지민 라인이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쓰는 게 죄송하긴 한데 요 라인이 있어요. 닮았다는 세 분이에요. 닮았다는 세 분. 실제로 제가 봐도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그 왼쪽 분이 제일 예쁘시긴 해요. 객관적으로. 이거는 그냥 미술의 그 황금 비율로 봐도 그래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각조각별로 떼서 보면 생각보다 세 분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조각조각 떼보면 부위별로. 근데 비율이 달라서 그래요. 비율이 달라서. 요 예시는 여러분들이 닮은 꼴 연예인들을 쭉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더 외모가 우월하다는 A 연예인이 있고 조금은 외모가 조금 더 좋지 A에 비해서는 좋지 않다는 B 연예인도 있을 거예요. 둘이 닮았지만. 근데 되려 이목구비를 떼서 보면 B 연예인이 이목구비가 다 예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A가
더 인물이 좋은 사람이라고 박수를 받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비율이에요. 비율. 얼굴 비율이 가장 편하면서 눈에 보기도 편하면서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비율 잘 갖춘 연예인들이 제일 좋죠. 설현님 대표적인 비율 좋은 얼굴이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찾아보면 계속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황금 비율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 그릴 때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림에 맞는 비율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내 그림을 그렸는데 예전에도 많이 언급드렸던 그림 얼굴 공부 방법이에요. 얼굴 공부 방법 뭐냐면 내 그림 놓고 좋아하는 사람들, 잘 그린 사람들 그림 놓고 항상 뭐든지 그림을 옆에 놓고 무언가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비율을 틀어놓고 막 화면에서 보다가 툭 꺼버리고 내 그림 보고 막 하다가 툭 꺼버리고 또 자료 막 보다가 툭 꺼버리고 이런 습관이 진짜 좋지가 않아요. 기억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뇌로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 옆에 한눈에 보이게 옆에다 놔두고 바로 옆에 보면은 사람 눈은 바로 비교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근데 기억에 의존해서 이거 봤다가 하면은 분명히 A가 더 좋은데도 B가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기억 때문에 이미지가 자꾸 왜곡이 된다고요. 그래서 요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분의 비율을 먼저 분석합니다. 비율 아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좀 그리다가 말았어요. 이런 거 이걸로 합시다. 그래서 눈과 눈 사이 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 바깥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눈썹, 코끝, 턱끝까지 비율은 어떤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비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는 어떠한지 어떻게 만드냐면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공식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가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눈 간격만큼 가운데를 두면 됩니다. 이렇게 1대 1대. 그리고 위 아래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올린다. 1대 0.5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치화해서 여러분들이 그리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통으로 외워갖고 그냥 감으로 때우지 마시고 느낌이 안 와요, 감이 안 잡혀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느낌, 내 생각, 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게 됐으면 여러분 이 방송 볼 일도 없고 이미 돈 잘 벌고 있고 다 대우받고 있어서 공부에 대한 생각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거 보러 온 거잖아. 근데 왜 안 되는 거 자꾸 쓰냐고. 다른 방법을 써야지. 이젠 데이터인 거예요. 데이터. 감으로 잘 되면 감 쓰시면 돼요. 감으로 잘 되는 거 있을 거예요. 뭔가는 있다고요. 근데 감으로 안 되는 거는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수치화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수치화 시키고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제 입체를 생각해 주죠. 여기서 한번 하고 산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가운데가 튀어나오고 턱 쪽이 들어가고 올라가고 해서 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암기를 그림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비율을 외우라는 거죠. 비율. 아시겠죠? 그래서 잘 그리는 사람들 그림을 보면은 다 비율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정에 계속 빠져.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꾸 SNS에서 파쿠링이 뭐니 이런 얘기하니까 남의 그림 보기만 해도 막 죄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남의 그림 보기만 해도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라고요. 프로들 그림 보면 다 비율이 비슷비슷해요. 저번에 우리 인체 딱딱이 시리즈 했었잖아요. 그쵸? 이거 나는 인체 비율 분석해봤다. 2주 내에 해봤다. 솔직하게. 손 해봅시다. 손.
나는 이거 해봤다. 내가 좋아하는 분의 그림을 비율을 꼼꼼하게 분석해봤다. 좀 기다려 볼게요. 반응이 느리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걸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뭐냐면 그걸 함으로써 그냥 비율만 외우는 게 아니고 아 요즘엔 이런 비율이 많구나. 이분은 이분하고 그림체가 비슷하구나. 이 부위는 다 비슷한데 이 부위는 다 다르게 그리는구나. 그런 자잘한 경험들이 막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안 들어오니까 맨날 질문만 하잖아. 질문하는 거 보면 안다고요. 이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질문하는 건지 안 하고 질문하는 건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몇 분 없잖아. 딱 5개는 아니 5개. 그러니까 오늘 얼굴 얘기 한다 그래서 또 우려의 얘기를 좀 할게요. 초보분들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갑자기 얼굴? 하면서 얼굴 좋아하시니까 초보분들이 들어와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요 그림을 그냥 따라 그리시는 경우들이 있어. 뭐 앞으로 뒤에도 계속 있을 텐데 뭐 요런 그림들도 있고 이제 계속 자료 예시 그림들 이렇게 그리다가 말았는데 이런 것도 그냥 따라 그리려고 하시는데 이거 따라 그리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따라 그리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따라 그리기 위해서 드렸을 거면 퀄리티를 훨씬 올려서 가져왔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와가지고 뭐 그림 저렇게 그려놓고 강의를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려고 이걸 그리는 게 아니고 설명을 위한 교보지예요. 설명을 위한 교보지. 올려다보는 얼굴이잖아요. 올려다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거면 이 역할 다 했다고요. 고컬로 그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올려다보이는 그림이 되니까 이렇게 따라 그리세요가 아니라 이거를 교보지에 삼아서 이 설명을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초보자분들 실력 빨리 늘고 싶잖아. 그럼 이거부터 하라고요. 이런 거 그렸다 아 눈을 이렇게 그리네가 아니라고요. 선생님이 뭔가 설명해 줄 때 그거 눈 크게 뜨고 봤다가 따라 그리려고 한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배우면 망해요 진짜로. 아시겠죠? 자 계속 설명할게요. 나이가 드는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라는 거고 뭐 채색을 하게 된다면 피부톤, 주근깨, 그리고 뭐 검버섯, 그리고 이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도 빳빳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희마리 없이 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살려주시면 이제 나이가 딱 들게 됩니다. 자료는 제가 함부로 못 가져오는 게 가져오면 안 되는 자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 중에 잘 안 써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자 뭐였더라? 비율이에요. 비율. 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율은 요건 이제 실사 비율은 아닙니다. 실사 비율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진 보고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는 대표적인 비율일 거예요. 아 그럼요. 할 말 진짜 많죠. 근데 우리 벌써 45분이에요. 저 좀 이따 가야 돼요. 그래서 다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몰라서 이해를 못하고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를 부정적 해석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미래지만 부정적 감정은 스스로 해결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자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비율일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눈과 눈 사이 1대 1대1 가운데가 조금 넓은데 지금은 1대 1대1 맞추시면은 거의 그림체 불문하고 다 예쁩니다. 다 예뻐요. 근데 변수가 있어. 가운데가 먼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조금 더 멀어. 여기보다. 괜찮아요. 특히 캐주얼일 경우 괜찮아요. 근데 다만 여기에 비해서 A, B, C라고 했을 때 A나 C에 비해서 B가 좁아지지는 마세요. 그건 안 예뻐요. 그냥 바로 보면 알아요. 봐봐요. 벌려볼게요. 비율을 쭉 어딨지? 자, 이 눈을 쭉 벌려보고 이 눈을
쭉 벌려보고 요 정도 비율에 지금 되게 멀어요. 눈 사이 많이 멀어요. 그리고 눈 사이가 가까운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왼쪽보다 오른쪽이 예쁘죠? 뭐 예쁘지도 않은 퀄리티도 안 나오는 그런 걸 가지고 강의를 한답시네. 알아 안다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퀄리티가 지금 눈 사이의 비율에 따라서 예쁜지 안 예쁜지를 보라고요. 내가 이거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진짜 방송하면서 별별 사람들 다 보겠죠. 저도 오른쪽보단 왼쪽이 왼쪽보단 오른쪽이 낫다고. 그래서 오른쪽을 벌리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마를 좀 좁게 그렸네요. 제가 여기 좀 올려볼게요. 라인을. 그래서 이마 헤어라인 쪽이랑 눈썹 사이랑 코끝이랑 턱끝이랑 이렇게 1대1대1을 맞추면은 좋습니다. 다만 요 비율은 좀 실사에서 많이 먹히고요. 일반적으로는 1대 0.9 대 0.8 이런 식으로 내려갈수록 하관이 작아지는 형태로 만들면은 여러분이 흔히 좋아하는 그런 비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쁘게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내 그림을 막 그리고 있어요. 이런 캐주얼 그림체인데 반실사 캐주얼인데 아무리 그래도 내 그림이 예뻐 보이지가 않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코하고 하관을 줄이면 다 따라가 줘요. 코하고 하관을 줄이면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그림들 가져오셨죠? 뭐가 있을까? 요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개성 있네요. 고쳐보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제시드리는 거는 제일 무난한 방식이기 때문에 꼭 정답만은 아니에요. 개성을 죽이는 방식이기도 해요. 자, 아무튼 좀 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코를 좀 라인을 살짝 잡아볼게요. 이 정도만 잡고 좀 더 예뻐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관을 줄이고 코를 줄입니다. 좀 더 줄여볼게요. 그러면 흔히 여러분이 보시는 그 비율이 만들어져요. 그쵸?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은 다 하관 엄청 작게 그려서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자, 그럼 다시 비율 얘기로 돌아가서 오늘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게 되네요. 레이어도 잘 못 찾겠고 잠깐만요. 어디 갔지? 지워버렸네? 잠깐만요. 진짜 지워버렸네? 걱정 마세요. 있어요. 아니네. 없네. 어떡하지? 다시 그릴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아까 빨리 그릴게요. 빨리 있고 두상이 나오고 이렇게 귀가 나오고 눈썹이 나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눈썹에서 턱 끝까지랑 여기랑 머리 끝까지 1대1 정도로 잡으면 돼요. 좀 작죠? 그럼 1대1까지 늘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못생겼을 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상 보는 거예요. 두상을 못생기게 그러는데 얼굴만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내가 안 이뻐 보이는 데가 거기가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허리가 이상해. 근데 다리를 고쳤는데 괜찮아 보이고요. 뭐 종아리가 이상해. 근데 허벅지를 고쳤는데 괜찮아 보이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다리 이상해. 근데 발목을 고쳤더니 괜찮아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상부터 전체 틀부터 잡아주세요. 얼굴형이랑. 그리고 요거 계란형이죠. 여기가 제일 넓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계란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뭐 요런 느낌이잖아. 요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여기가 제일 넓죠.
그래서 요 계란형 얼굴을 많이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1대1 비율 만들어 주시고 헤어라인부터 1대1대1 비율로 해서 하관으로 가서 작아지게 만들어 주시고 귀 같은 경우는 눈썹에서 코끝 요 라인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에서 하관까지 했을 때 3등분 나눈 다음에 3등분 첫 번째에서 입을 걸치시면 웬만큼은 다 좋아져요. 이 비율만 맞춰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옆모습 그릴 때 옆모습을 알아야 돼. 일단 옆모습 오늘 좀 빨리 해야겠다. 자, 옆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는 별로 안 예뻐요. 보면 얘는 별로 안 예쁘다. 이게 여러분들 또 많이 하는 실수예요. 전체적으로 일자로 그리려고 하면 안 되고요. 중안부를 많이 튀어나오게 그려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쭉쭉쭉 너무 야수가 됐네. 조금만 줄여볼게요. 살짝만 쭉 가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조금 더 예쁘다 라는 겁니다. 옆선이 다르죠, 옆태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신경 써보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코끝을 당겨서 코가 오똑한 걸 그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안부 전체를 내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45도 각도로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5도 각도가 이렇게 나오면은 자료를 좀 준비해 올 걸 그랬어요. 45도 각도로 이렇게 있으면은 눈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거. 우리 중안부가 튀어나와. 중안부 가운데, 얼굴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중안부가 튀어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긋고 요 가운데다 코를 냅다 박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나쁘진 않지. 나쁜 선택은 아닌데 그게 아니라 가운데 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보단 좀 앞으로 내밀어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중앙에 걸쳤을 때랑 비교해볼게요. 자, 요거랑 얼굴이 가운데가 전체적으로 나와줘야 예뻐요. 그래서 많이들 쓰는 비율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잘 그리신 분들이 많이 썼던 각도이고 얼굴을 굉장히 입체적이고 괜찮아 보이게 하는 방식인데, 요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광대를 가려버리고 따라 그리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거 따라 그려봤자 소용없다고요. 맨날 따라 그려봤자. 이렇게 하면 눈이 가려지죠. 이렇게 눈이 가려진다고요. 그럼 얼굴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코끝이 높은 게 아니라 중안부가 튀어나오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눈 여기 있고 눈썹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려다본 거예요. 근데 얼굴은 전체적으로 코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시작 전부터. 귀가 나오고 코가 시작 전부터 이렇게 높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옆에서 보면은 그냥 다 가려지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요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럼 쓱싹쓱싹 대충 그렸는데도 얼굴에 입체감이 다 살아나죠. 선 하나, 둘, 셋, 네 개. 눈 그리는데 선 4개 썼고, 눈썹 그리는데도 선 서너 개 썼고, 코 그리는데도 몇 개 안 썼어요. 선 몇 개 안 썼지만 얼굴의 입체는 다 나오죠.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작화에서 봤을 법한 그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백날 이렇게 확대하고 막 다듬고 뭔가 막 보고 그리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두상 비율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썹과 턱 끝에 1대1 비율, 요 정도까지 두상을 올려주시면 된다. 생각보다 크죠? 선생님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쭉 파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일 많이 쓰는 비율.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겠죠?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얘가 두상을 작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꿋꿋이 작게 그리시는 분들. 이렇게 나와요. 안 예쁘죠? 딱 봐도 왼쪽이 예쁘죠? 그러니까 괜히 대세 비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만 여러분들이 좀 보편적으로 인기 있는 많이 그리는 그림체 있잖아요. 그런 그림체에다가 적용해서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다 들어맞을 거예요. 요거는 유행이 있다. 유행.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주면 그냥 따라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접해서 시작을 해버리면은 그냥 자 코는 이렇게 그리시면 예쁘고 두상은 이 정도 하면 예뻐요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그려버리거든요. 그럼 바뀌지가 않는 거지. 그때부터 유행이 바뀌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퀄리티를 더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나만의 개성을 찾으려고 해도 더 이상 뭐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선생님의 카피 작가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답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아닌 자료가 주는 거예요. 자료. 이 자료라는 거는 잘 나가는 이미지들을 말하는 거고, 잘 나가는 이미지라는 거는 대중들의 인식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말해요. 근데 이 대중들의 인식이라는 거는 시시각각 계속 변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잘 그려도 너무너무너무 잘 그리는 분이 와도 이 대중의 인식의 변화를 따라서 그림을 바꿀 수는 없어요. 100% 바꿀 수는 없어요. 올드해질 수밖에 없어. 무조건이에요. 아무리 잘 그려도 아무리 트렌디해도 올드함을 감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프레시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행이 바뀌면 저는 3년 주기를 항상 꼽아 드려요. 그래서 3년이라는 수치를 되게 많이 드리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5년이 되면은 되게 많이 체감이 돼요. 이게 유행이 많이 바뀌었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많이 변했구나 라는 게 체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3년 주기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큰 체감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 반칠사 캐주얼의 비율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얼굴은 많이 변하지 않을 거고 체형도 많이 변하지는 않을 건데 세밀한 비율들, 큰 거보다 뭐 눈동자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입 뭐 가로 비율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 따라서 조금씩 계속 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라가셔야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다. 계속 유행을 따라갈 수 있다 라는 거고, 시간이 진짜 없네요 오늘. 그리고 캐주얼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비율이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얼마나 예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눈이 정말 커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서 눈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요. 눈이 시선이 많이 가. 그러면은 얘가 눈을 시선 잘 끌어주면은 입이나 턱이나 코가 이상해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는 커버가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사 같은 경우는 비율이 조금만 틀려도 되게 어색해져요. 자,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보내주신 그림들 조금씩 한번 얘기를 수정하면서 해볼게요. 이렇게 시간이 없을지 몰랐네요. 좀 여유 있을 줄 알고 방송 30분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자, 봅시다. 여기부터 볼게요. 자, 일단 눈 같은 경우는 한번 눈, 코, 입 그리는 거 제가 영상 했으니까 그냥 눈, 코, 입으로 제 영상 검색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지금. 자, 조금만 모양만 살짝 정리하고, 모양만 정리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중안부가 튀어나와야 된다고. 중안부. 가운데를 그어보면 여기에요. 여기인데 여기다가 찍을 거예요. 저는 코를. 왜냐면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려야 이 차이를 확 느끼니까 저는 여기다가 찍을게요. 완전 앞에다가.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괜찮죠? 안 이상하죠? 하나도. 왜냐면 보통 이런 경우 옆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다람쥐처럼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두상 더 커야 예쁘겠다. 이렇게 그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많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니까 얘네도 많이 튀어나와도 충분히 된다라는 거고, 또 입이 같이 딸려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실사콘은 어떻게 생겼어요? 실사콘을 갔다가 쑥 들어온 다음에 입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냥 매끄럽게 가니까, 피규어를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입이 같이 튀어나와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림적 허용으로 아예 뒤로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입을 이렇게. 중앙 라인이 여긴데 좀 밀려있죠. 얘 입 중앙 여기쯤인 것 같은데 밀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캐주얼적 허용이에요. 보시면은 요거랑 요거죠. 요런 것들 위에도 형태 다 맞췄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고, 자, 요런 경우도 이제 비율 얘기했죠. 안 맞죠 벌써. 내가 그림 팔고 싶으면은 가장 대중적인 게 무난하긴 해요. 좁잖아요. 넓어도 되는데 좁지 말라고 했었죠. 여기서 올려주고, 편집이 좀 불편해서 얼굴만 좀 떼어서 올릴게요. 가로도 너무 길고요. 뭐 개성을 찾고 싶다면은 말리진 않겠는데 호불호가 많을 거라서. 잠깐만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얼추 1대1대 조금 맞췄어요. 맞췄고 중안부 엄청 길죠. 이렇게 뽑아보면 얘하고 비교도 안 되게 좁죠. 너무 좁습니다. 이거는 비율을 못 잡는 게 아니고 안 잡는 거예요. 연구해본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안 해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대충 그리고 있었던 거야. 그냥 자료 옆에 띄워놓고. 근데 그 눈대중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냥 눈대중이라고 하고 자료를 본다고 보고 그냥 본인 취향대로 그려버린, 본인 입맛대로. 분명히 옆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리면서 왠지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 보고는 있지만, 내가 자료를 보고는 있지만 내 취향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려야지. 여기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취향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려야지. 이 정도면 비슷하지. 이렇게 그리고 있다고요.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지금. 자료를 안 보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누구 그림인지 아니까 저는. 그러니까 본인 입맛대로 그려서 잘 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봅시다. 이렇게 있고 원본은 여기 있어요. 좀 돌려서 같이 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말상이죠 딱 봐도. 근데 요즘 들어서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은데 다들 되게 조용해요. 집중하는 건가요? 아무튼 얘기 좀 해주세요. 말상이죠. 그래서 이 말상 없애야 되고 비율 맞추셔야 되고, 눈 같은 경우도 보시면 훨씬 안정감 드실 거고, 약간 아이돌상이 됐죠. 저희 질문 타임 따로 없어요. 그리고 또 뭘 보여드리면 좀 편할까? 이런 거 올려다보는 얼굴, 캐주얼할 때 올려다보는 얼굴 그리려고 그러면 막 미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편하게. 이게 입체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쉽게.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자, 45도 각도일 때 이렇게 해서 맞추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쵸? 그래서 눈 나오고 눈썹 나오고 코 나오고 입 나오고 세분화 한번 해보시라고요. 세분화. 자, 여기까지 앞모습 앞에 옆에라고 합시다. 앞에 옆에고, 그럼 앞에에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나눴을 때 X자 쪘을 때 요 정도 위치들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요. 직접 그려봐도 좋고, 여기서 헤어라인이라고 치고 직접 그려봐도 좋고, 눈대중으로 이 입체를 보라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뽑았을 때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충 두 상을 그리지 갑시다. 뽑았을 때 십자선이 나오고, 여기서 똑같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턱 끝이 어딜까? 올려다 봤으니까.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둥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물체를 봤을 때 딱 봐도 여기가 넓고 반대쪽은 안 보이죠. 조금 더 내려보면은 아니, 요 정도는 아니고 요 정도까지 내려 보일 거라고요. 보이죠, 이제 조금. 그러니까 요 차이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가 넓어지니까 얘도 당연히 이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요 부위를 잡고, 여기는 옆면이었고, 그래서 반 나눈 거를 보시면은 코끝이랑 눈썹이랑 나눴죠. 그러면 눈썹이랑 코끝이랑 나눠보고, 밑에는 이제 길어져야겠죠, 내려올수록. 여기서 X자 한번 쳐보고 여기가 눈, 눈썹 어딨어? 눈썹, 여기 눈썹. 코 앞에 나오라고 했죠. 나오고. 입은 어딨어요? 3등분 할 때 여기라고 했죠. 그럼 여기 3등분 한번 해보고, 여기 입이고 맞추면 된다고요. 요거 한번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입체감이 드는지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입체감이 드는지만. 망했다. 한 레이어였네. 아씨. 다시 그릴게요. 자, 그리고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아씨, 진짜. 여기서 이렇게 뷰 가져오고 위에다 그리고, 이 또 어떡하지? 세심하게 그려야 되는데. 치열하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얼굴 나오고 쭉 올리고, 그리고 이 십자선 쓰고 내리고. 자, 레이어 관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코 나오고, 입은 3등분 했죠. 해서 입 그려주고, 자, 옆모습 됐고, 그 다음에 뭐였지? X 쳐주고, 눈, 힘들어. X 쳐주고 눈. 자,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입체부터 이해하고 비율들을 그대로 옮겨봐라. 하관이 이렇게 나오면 안 예쁘니까 매끄럽게 좀 연결해주는 식으로 해서, 하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캐릭터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어떻게 생겼는지는 자료를 보시고 연구를 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죠? 뭐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 굳이 제가 지금 안 짚어드리는 이유는 그냥 모양은 보고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알려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냥 자료 보시면 되니까. 근데 이런 이론이나 뭐 요령이 좀 필요한 것들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근데 약간은 팁을 드리자면 입술 같은 거. 입술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입술 나오고 구멍 있고. 근데 여기서 요령이 뭐냐면, 자, 윗면을 보는 면이 있고 아랫면을 보는 면이 있어요. 그쵸? 요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내려다볼 때는 빨간색이 넓게 보이고 파란색이 좁게 보이겠죠? 올려다볼 때는 파란색이 넓게 보이고 빨간색이 좁게 보이겠죠? 그러면은 입술을 내려다볼 때는 요런 느낌이 됩니다. 하고 아랫입술이 두꺼워져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거 좀 과장한 건데 입도 둥글어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가운데가 앞으로 나와 있고 양옆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올려다볼 땐 반대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윗입술이 두껍고 아랫입술이 조금 얇게 나와요. 그리고 콧구멍이 나오고, 코도 마찬가지겠죠. 코는 윗면이 있고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어요. 올려다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콧구멍 나오고 옆에서 보면은 조금 더 유연하게 자, 요 정도 코 바닥 라인이 요 정도 각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요 정도 각도에서 봤을 땐 코 바닥이 안 보이는 거고 요 정도 각도에서 봤을 땐 코 바닥이 또 보이는 거예요. 요런 것들 각도에 따라서 계산 잘 해주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입술하고 같은 논리로 빨간 부분과 파란 부분이 있을 때 밑에서 보면 밑에서 볼수록 빨간 부분은 짧아지고 파란 부분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다 볼 때 코를 어떻게 그리냐면 자, 올려다 볼 때 코를 완전 이렇게 올려다 볼게요. 이렇게 올려다 봤을 때 코를 어떻게 그리냐면 윗부분이 짧고 밑부분이 좀 넓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큼이 다 코 바닥이고 콧등인 거예요. 짧게 나오고 눈썹도 이렇게 휘게 되고 왜 눈썹이 저렇게 휘냐 요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눈 같은 경우는 조금 평행해요. 그래서 얼굴을 내려다보면 두상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을 때 눈 같은 경우는 약간 평행에 가까운데 눈썹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가운데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올려다 보면은 눈썹이 이렇게 처진 형태가 되고 내려다 보면은 눈썹이 올려다보는 형태가 돼요. 근데 눈은 생각보다 일자로 찍찍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거울 한번 보시면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려다 볼 때 이런 그림도 많이 있자.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라인 그려주고 눈썹이 이렇게 나오고 인상 쓰고 이런 눈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는 노려보는 이런 형태를 되게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당연히 귀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자, 눈썹, 코가 있을 때 귀는 원래 평행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근데 얘를 내려다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려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관도 좀 짧아지고 눈썹이 이런 형태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형태. 눈썹 끝은 많이 올라가진 않는데 산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뼈가 여기서부터 죽잖아요. 그쵸? 만져보세요 여러분. 눈썹 앞에서부터 만져보면 쭉 평행하게 가다가 눈썹 산 그릴 때쯤 되면 툭 떨어져요. 뒤로 나간다고. 뒤로 여기서 형태가 이렇게 떨어져요. 애초에 이마가. 그러니까 내려다 볼 때는 산이 별로 없는데 올려다 볼 때는 산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해주시고 여기도 콧등은 짧고 콧구멍이 비율이 넓게 나오면은 조금 더 내려다보는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을 줄이야. 그리고 또 더 해야 되는데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은 안구죠. 안구. 그래서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일자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려다보는 눈은 비교적 자,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서 빠르게 그려볼게요. 눈은 제 눈 지금 밑에 내려다보고 있죠. 이렇게 내려다보는 눈 잘 보세요. 제 눈 보다가 그림 한번 보세요. 요런 느낌의 그림들이 진짜 많아요. 내려다볼 때 요런 느낌들 내려다볼 때 그리고 올려다볼 때 이렇게 올려다보죠. 제 눈 보세요. 이렇게 뭐냐면 윗라인이 둥그러지고 따라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콧구멍 나오고 이렇게. 무슨 특징이 있냐면 위에는 둥근데 아래는 평평해요. 위에는 평평한데 아래는 둥글어요. 요거는 이제 눈 앞머리니까 내려가는 거고요. 왜냐면 둥그니까 둥글다고 했을 때 얘를 내려다보면은 요런 형태가 된다고. 요런 형태가 좀 더 밑으로 둥글고 위로는 덜 둥근 형태가 된다고. 올려다보면 반대로 위에는 둥근데 밑에는 평평한 요런 형태가 된다고. 이 원리를 잘 생각해봐요. 원리.
그러면 내려다보는 눈, 올려다보는 눈이 쉽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본 눈. 얼굴이 쭉 나오고 콧등도 나오고 입술이 나와서 쭉 나왔을 때 옆에서 정확히 옆에서 본 눈은 짧아요. 왜냐면 눈은 옆으로 긴 거지 앞뒤로는 말했죠. 튀어나와 있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 튀어나와 있다가 앞으로. 그 튀어나온 만큼만 그려주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그 튀어나온 만큼만.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튀어나온 만큼이라고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튀어나온 만큼이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짧게 잡고 여기는 여기에 나오는 선은 뭐냐면 요 눈 앞머리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여기. 옆에서 볼 때 요 외곽 라인은 요 부분이 아니라 요 부분이 아니고 요 부분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제일 많이 튀어나왔을 거잖아요. 가운데가. 그러니까 쭉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동공이 나오고 아래가 나오면서 쌍꺼풀 라인 나오고 눈썹 잡으면 끝. 눈썹도 길지 않아요. 짧아요. 여러분 눈썹이 좌우로 긴 거지 앞뒤로 긴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좌우로 앞뒤로 길게 이렇게 내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모습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모습을 뽑아주시면 된다. 포토샵이 은근 잔버그가 좀 많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눈썹뼈가 튀어나온 사람들은 눈썹뼈가 많이 튀어나오고 눈이 푹 들어가 있죠. 그런 경우는 눈이 들어가고 눈썹뼈가 그만큼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된다. 물론 외곽도 더 많이 적용해 주시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들어가면서 눈 라인으로 이어지고 살짝 살이 낀 다음에 그 볼살로 이어지는 거다. 광대와 볼살로 이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무서운 인형같이 생겼네. 그리고 광대 헤어라인이 나오고서 그리고 옆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또 수정을 해드리자면 이런 경우도 일단 뼈와 비율부터 생각해 보시고 두상 비율도 한번 고쳐 보시고 요거는 제가 고쳐드리기보다 뭐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거 잘 하셨죠? 이렇게 입체감 나오는 겁니다. 코를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각도에 따라서 달라요. 눈이 나오고 나서 콧대가 나오면은 그 다음으로 광대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광대가 나와야 정상이죠. 사실은 그 다음 입이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이거를 올려다 보잖아. 그럼 입체 한번 이거 진짜 어려울 수 있는데 깨달음이 있으실 거예요. 광대가 지금 여기 겹쳤잖아요. 그쵸? 코 뒤에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 여기잖아. 근데 입체를 생각해 보세요. 입체를 생각해 보면은 코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가렸죠? 광대를 가렸죠? 근데 광대뼈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나온다고요. 올려다 보면 이해되세요?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세요? 요 그림?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가운데에 비해서 여기가 처져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데는 내려갈 거잖아요. 올려다 보면. 눈썹도 여기는 앞으로 나온 거고 앞으로예요. 앞으로 나오고 눈썹은 눈썹 끝은 뒤로 들어가니까 처져 보이죠. 이렇게 얼굴도 중안부는 튀어나오고 광대 쪽은 내려가 있으니까 처지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가 옆에서 봤을 때는 옆으로 가서 여기였는데 광대 끝이 지금은 처진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림 퀄리티가 낮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마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막 해외에서 유명한 작가들 뭐 국내에서 유명한 모 작가님 그림들 보면 다 분석된다고요. 따라할 수 있다고요. 따라하려면 된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보이지도 않았던 것들
나는 뽀로로 그림이 제일 잘 그린 건 줄 알았는데 막상 보면 아니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보인다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비율 맞추시고 다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턱돌이에요. 턱돌이. 왜 턱돌이냐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둥글게 당겨 주셔야 돼요.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요만큼 차이도 커요. 요만큼 차이. 요만큼만 당겨 볼게요. 방금 그 정도. 살짝만 당겨도 얼굴은 살짝 차이를 많이 변해요. 이 정도는 볼만 하다고요. 이거보다 턱돌이가 되잖아. 요 차이로. 그쵸? 이런 것들 다 챙겨 주셔야 된다 라는 거고, 그거 봤을 때 그거 보면은 눈이랑 눈썹이랑 조금씩 안 맞네요. 요거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그림도 또 볼게요. 어렵다 싶으면 방금처럼 그냥 선 그어서 쭉쭉쭉 가로선부터 맞춰보시면 돼요. 그것만 맞춰도 그림 많이 좋아집니다.